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가 전북 선거구를 한 곳 줄이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정당 편향적이라며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다른 지역의 선거구는 그대로지만 전라북도와 서울은 한 곳씩 줄고 경기와 인천은 한 곳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선거구 4곳이 정읍, 순창, 고창, 부안, 남원, 진안, 무주, 장수, 김제, 완주, 임실 3곳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안이 특정 정당의 편향적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관위 획정안은 지역구 획정 기준을 무시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개특위 검토 과정에서 전북 한석 복원 등을 전제로 선거구 획정안을 반드시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책임 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입니다. 또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역구 의석수 유지를 통보한 만큼 선거구 10곳 사수 여부가 전북의 총선 민심을 가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5년 전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보일러 가스 누출 참사는 무자격 시공업자의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지적됐었습니다. 전주의 한 유명 보일러 대리점에서 무자격자에게 시공을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10명이 펜션으로 놀러 갔다가 보일러 가스갓에 숨지거나 다친 안타까운 사고. 무자격자의 보일러 부실 시공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의 한 유명 보일러 대리점에서도 무자격자에게 보일러 시공을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일러 시공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뒤 전문 건설업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애초에 자격증이 없거나 건설업 등록이 안 된 사람에게 일을 시켰다는 주장입니다. 5년 이상은 일을 봐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이 만약에 이제 겨울철에 많이 밀리거나 제가 뭐 일이 있거나 이러면 급할 때는 이 사람들한테 일을 줬으니까.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해당 대리점과 일을 했던 업자 가운데 일부가 자격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리점 측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자격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줬다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무자격 시공은 이미 만연돼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 단속 책임은 지자체에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죠. 무자격 시공자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처해지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무자격 시공자 단속을 위한 행위는 없거든요. 부실한 관리 감독 속에 최근 5년여간 전국에서 가스보일러 사고 21건이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와 상가, 초등학교 등의 며칠째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전주시가 오늘 긴급복구 공사에 나서면서 현재 물 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맑은물 사업소는 지난 밤사이 전주 에코시티 일대 수압을 확인해 한 관로에서 수압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오전 해당 관로를 정비했습니다. 전주시는 해당 지역 상수도 관로에 잇따라 문제가 생겨 물 공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적자 노선이 늘고 버스업체의 경영 악화가 이어지면서 지자체의 보조금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56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될 내년 버스 예산안을 두고 지방의회도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확충돼야 할 버스 교통망. 지자체는 노선을 운영하는 민간 버스 회사에 재정을 들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량이 적더라도
농촌 벽지의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해마다 적자 노선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도비 보조금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노선이나 휴게, 손실금, 산정 방법에 대한 연구나 고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운 예산안은 국비와 도비, 시 군비를 합쳐 565억 7천여만 원. 보조금 산정 연구 용역비와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한 지원금 등은 뺀 금액입니다. 시외 버스업체 5곳과 시내와 농어촌 버스업체 18곳 대부분 사실상 보조금으로 지탱하는 게 현실. 지자체의 체계적인 교통정책 마련뿐 아니라 경영 개선과 승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버스 회사의 자구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이 버스 회사에 대한 불만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서지 않고 불친절하고 그거에 대한 시간을 지키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사실 합계가 103점인데 60점도 안 되는 기업마저도 페널티 없이 보조금 독까지 나가고 이러는 건 좀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요.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하시고 할 때 저는 이제 이런 아예 서비스의 개선 자체가 없는 버스 회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검토 중인 준공영제 도입과 지간선제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인구 소멸 에서 지금은 대중교통이요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간선제 준공영제는요 버스 회사 살리고요 서비스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보조금 예산안이 모두 문제 예산으로 지적된 가운데 도의회는 다음 주 개수 조정을 거쳐 삭감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한승우 전주시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리사이클링타운 주관 운영사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로 바뀌는데도 전주시는 승인 사항이 아니라며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업 시행자 운영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업계획서를 전주시에 요구했지만 담당 부서는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며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리사이클링타운이 다른 지역 음식물 폐수를 반입한 것과 관련해 우범기 시장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사이에 4만여 톤이 추가 반입된 것을 확인했다며 정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전북 공동행동은 정부가 편의점의 노동 환경을 점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취약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이 주요 편의점 가맹점에 몰려 있다며 소규모 편의점에서 위법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점검 대상을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은 오는 8일까지 전국 2,500여 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와 임금 체불,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재외 교포 기업인들과 국내 기업인들 간 교류의 장인 세계 한상대회 유치에 나섰습니다. 아태 마스터스 대회 실패와 세계 잼버리 파행 등을 겪고도 국제 행사 유치에 너무 행정력을 쏟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20번째 세계 한상대회. 세계 40개 나라에서 2천여 명의 한상과 국내 기업인 등이 참가했습니다. 당시 울산에 빌려 유치에 실패한 전라북도는 한상대회 재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번 고배를 마셨으니까 다음번에는 또 한번 저희가 도전해서 꼭 전주에서 한번 한상대회를 열어보고 싶습니다. 세계 한상대회는 올해부터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내년 행사 개최지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인천과 제주 등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유치 성공을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지난 10월 미국 NOIM에서 열린 세계 한상대회에 참석해 주요 기업인들과 접촉을 강화한 데다 최근 현지 실사에서도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행사장과 숙박시설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부족한 게 컨벤션 센터였거든요. 그리고 숙박시설이었는데 그 부분을 보완을 위해서 국립무형유산원을 무대로 해가지고
하지만 세계 잼버리 파행 여파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제 행사 유치에 나선 것은 너무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만금 잼버리 실패로 전북도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이제 조금 잊을만한데 또 실패하면 이제 완전 망가진 거 아닌가. 아태 마스터스 대회부터 새만금 세계 잼버리까지 실속 없이 치러진 전북의 국제 행사. 실패의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 대책을 찾기보다 다른 국제 행사 유치에 나서는 전라북도 행보를 두고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모레 열릴 예정이었던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관할권 다툼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했지만 김제시가 불참하겠다는 뜻을 꺾지 않아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제시는 앞서 새만금은 국가사업인 만큼 관할권 역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협의회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현재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한만 등을 두고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의 상하수도와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갖추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는 수변도시 109 2.7제곱킬로미터의 여러 기반시설을 조성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를 분양한 뒤에 2027년쯤 첫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첫 도시가 될 수변도시에는 최대 4만 명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을 위해 물과 녹지가 어우러진 정주 환경을 갖출 예정입니다. 치안센터 폐지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전북경찰청이 익산, 마동과 목천, 신흥 치안센터 3곳을 올해 안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조직 개편안에 따라 전북에서는 전체 65개 치안센터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곳이 폐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시군별로는 정읍과 임실 6곳, 김제 5곳, 고창 4곳, 부안 3곳 등입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치안센터가 주로 위치한 농어촌 치안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정읍시의회에서도 백지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현역 의원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현역 의원의 주요 공약 이행 과정과 결과를 비롯해 각종 비리나 범죄 의혹 등을 심사합니다. 동료 의원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면 평가와 여론조사는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최종 평가 결과 하위 10% 그룹에는 경선 득표수에서 30%를 감산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익산시 동산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90대 노인 등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외식업 중앙회 전북지역 한 지부 관계자와 스마트기기 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한 뒤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